트렌드에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같이 기류를 타야 돼요. 근데 채권자의 시각을 배우게 되면 그 기류를 역행할 수가 있어요. 채권자의 시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눈인 거예요. 실무와 이론이 얼마나 되게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. 제가 이렇게 그 프로필을 올리다 말하는데 뭐 좀 오래됐어요. 오래됐고 대학교 부동산 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거의 다 가봤고요. 그리고 부동산 민법 관련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중개사 강의도 수년 했고요. 그리고 채권매입 경매라는 과목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과목을 만들어서 클래스를 만든 사람입니다. 이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제 과목은 좀 비싸게 책정을 해놨었어요. 그 이유가 예전에 계속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12시간짜리 강좌가 저는 40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받아왔었는데 이게 지금 20시간이 넘는 강좌여서 저희가 원래는 1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서비스 기간이라 80만 원 줄였는데 알고 봤더니 어려운 강의를 사람들은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요. 민법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가리키는 민법이 중개사법하고 좀 달라요. 중개사법에서 외우는 그런 과목하고 저는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숙지는 하고 넘어갑시다 하고 읽는 쪽인데 생활법률입니다, 저는. 그래서 원래 대학교에서 생활법률 클래스를 안 만든 이유가 있어요. 왜? 사회에서 라이센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과목 클래스를 안 열었어요. 원래 고대 대학원에서 이거를 클래스를 열라 그랬는데 모두 심의한 결과 생활법률, 민간생활법률 누가 듣겠냐. 이걸 갖다가 배운다고 해서 라이센스를 따는 것도 아니고 사법고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과목 클래스가 대한민국에 발생하지가 않았어요. 그 사실은 채권매입 경매 관련된 앞부분 민법은 생활법률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생활법률들을 앞부분에 넣어놨어요. 이유가 뭐냐. 생활법률을 알아야 채권이 뭔지를 이해해요. 그리고 그 채권을 A가 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돈이 안 되지만 내 손에 오면 돈이 된다라는 상식을 알아야 돼. 그러니까 누가 돈 못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고 하면 가서 그게 돈이 되는지 아닌지 이렇게 관심 있게 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이면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 그거 내가 좀 사면 안 돼? 라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.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우리나라에는 물권법이 8가지 물권법이 있고 일반적인 부동산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양도받을 수 있는 채권이 한계가 있어요. 왜? 부동산에 접목이 돼야 부동산 등기부라는 곳에 올라간 채권이어야 분석이 되죠. 개인이 갖고 있는 채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근데 그 채무자가 부동산만 있다고 하면 그 채권 가액을 갖고 부동산의 분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채권이다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. 전제 조건이 부동산 채권이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채권매입 경매 과정은 그런 과정입니다. 여기에 부실 채권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GPL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GPL은 들어본 경제 용어가 아니어서 봤더니 굿PL이에요. 말하자면 그죠? 굿. 그러니까 지금대로 굿론이에요. 대출이 잘 진행하고 있는 것도 대출 양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굿PL이라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. NPL은 Non-Performing Loan이고요. 그러니까 굿은 뭐예요? Good Performing Loan이에요. 너는 대출이 진행하던 게 멈췄다라 그래서 부실채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Good Performing Loan은 뭐예요?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. 대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양도받는 게 있고 멈춰진 것도 양도받는 게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 금융상품. 기본적으로 근저당권이라는 물건을 기본으로 두는 얘기인 거고 제가 말하는 여기 채권은 물건과 채권을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이 돈 받는 이거는 채권이죠. 근데 이 채권이 부동산과 연결된다고 보면 그 채무자가 부동산은 갖고 있는데 돈을 못 갖고 있어. 그러면 부동산을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채권을 분석한다는 것은 견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은 적어도 얼마 사왔었을 때 나한테 수익이 날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. 자, 그런 내용. 그리고 주된 내용은 뭐냐면 채권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. 이전에는 경매를 낙찰받는 시점으로만 계속 봐요. 경매 물건 계속 보잖아요.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 내가 인수할 게 뭐 있나 이것만 봐요. 내가 경매를 낙찰받아서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이득이 남는 요것만 계산하죠. 근데 그 단계보다 도매 단가로 넘어가는 거죠. 내가 채권자였다고 하면 이 부동산에 내가 채권자였다고 하면 나는 여기서 뭘 해요? 배당을 받는 건 기본이야. 어차피 내가 배당을 받는 건 기본적인 채권자인데 기왕사 내가 배당받아야 될 금액은 내 채권가액이어야 돼요. 내가 1억인데 채권이
경매가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아. 그러면 배당을 5천만 원만 받고 내가 손실을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. 근데 이 손실 받을 거를 커버해. 어떻게 커버해? 어차피 내가 1억 받을 거 5천만 원 더 쓰는 거죠. 이게 계산이 돼야 돼요. 내가 5천을 더 썼을 때 그 5천이 나한테 배당되는 물건이어야 돼요. 내가 5천을 더 썼는데 남하고 나눠가죠.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분석할 수 있거나 만들 수 있어야 돼요.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 시장은요. 항상 트렌드가 바뀌거든요. 이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낙찰자의 시점으로 보고 매수자의 시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트렌드에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같이 그 기류를 타야 돼요. 근데 채권자의 시각을 배우게 되면 그 기류를 역행할 수가 있어요. 말하자면 부동산이 완전히 불장일 때도 이 채권자의 시각으로 물건을 볼 때 이득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하한가로 이제 굉장히 막 나락에 빠지거나 보합세에 들어가도 이 채권자의 시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눈인 거예요. 지금은 요즘에 불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안 팔아. 어차피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. 그럼 다른 방향으로 가요. 어떻게? 돈 더 줄게.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사와서도 나한테 이득이 되면 가서 사는 거예요. 그러면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제일 채권 시장의 가격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이 약간 흔들리면 채권 시장은요.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이 안 와요. 뭐 사서 돈을 벌까? 어차피 부동산은 이 사이클 다시 원상복귀하기 때문에 그 원상복귀하는 2, 3년의 사이클을 알고 있으니까 그 채권을 갖다가 돈이다라는 이 환상에 빠져버리면 이제 미치는 거죠. 그걸 수년간 경험했기 때문에. 그래서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. 경매를 공부하면서 지식이 부족해서 벽에 부닥치는 현상들이 가끔 나오거든요. 이 벽에 부닥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이 다음에 뭐가 있을까? 내가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은 뭘까? 그거는 딱 답이 나와 있어요. 내가 모르는 거예요.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? 그럼 민법 공부 해보셨어요? 부동산은 다 민법인데 그럼 민법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.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민법 공부 기본적인 민법 공부도 안 하고 부동산 경매를 해. 그 부동산도 사. 근데 그건 중개사들이 중개를 해주니까 가능해. 하지만 경매를 중개사들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.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멘토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요거를 조금만 알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본인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. 제 과목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. 이건 절대 아닙니다. 그냥 똑같아요. 똑같은 수준인데 보는 시야가 다른 거라 기존에는 한 번도 책이나 이런 데서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했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 강좌를 초급자가 제 강의부터 들었다고 하면 제가 가르쳐준 시각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. 전 초급자도 가르쳐 봤거든요. 근데 처음에 어차피 여러분들 경매 입문하면 그 어려운 거나 제 거 강의 들은 거 어려운 거나 똑같아요. 처음 들어보는 언어야. 어차피 똑같은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어디서부터 배웠느냐인 거죠. 12시간 강의에 오프라인을 할 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뭐가 좀 다르냐면 오프라인에서는요. 민법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기술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. 분석으로. 왜? 되도록이면 온라인을 좀 들으시라는 거고요. 온라인 영상은 안 들어도 되고 오프라인만 듣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에요. 거의 다 아는데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채권매 경매가 도대체 뭐예요? 라는 걸 직접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분들도 이번에 강의에 무조건 들어오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하고 좀 다르지 않겠냐라는 거죠. 당연히 다르죠.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온라인을 결제하면 적어도 오프라인 2번 정도 들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온라인을 무조건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. 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근데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잡은 거니까 제 과정에 대해서는 이 목차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 목차가 좀 길은 건 좀 잘랐어요. 근데 이 목차가 좀 독특합니다. 어떻게 독특하냐면 일반적인 경매 목차하고는 좀 달라요. 근데 이게 민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채권매입 경매에 대해서 물권법 정리, 채권법 정리, 민사집행법 정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걸 한 번에 저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. 이 내용을 쭉 담아가지고 넣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건 뭐냐. 제가 가리키는 이 분야를 뭐 대놓고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교수님도 이 과목 몇 가지를 한 번에 교수님이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. 자기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. 근데 이 과목을 따로따로 몇 명의 교수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혼자 강의한다는 거죠. 왜? 그 오프라인에서 필드 경험도 되게 많아요. 이런 말씀 드리기 웃긴데 저는 빠루로 문 뚫고 들어가 본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필드에서 부닥치는 거 다 해봤어요.
이런 걸 경험하면서 실무와 이론이 얼마나 되게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되는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거죠. 근데 실질적인 집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, 다른 그 교수님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자기 과목이 딱 있습니다. 근데 자기 과목이 있는 과정 중에 저는 제 과목이 되어진 거죠. 제 과목 가리키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.